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에서 중요한 겁니다. 팀워크에서 중요한 건데, 네. 팀원으로서 타 팀원들의 진행 사항을 서로 체크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그죠? 본인이 땡땡 프로젝트 진행할 때 B팀원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때 모두가 각자의 일을 중단하고 B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 B팀원은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팀원들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이유가 들어가도 좋겠죠. 왜 이게 더 중요한지 그런 걸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론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유, 그다음에 사례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생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생의 운영 시 임원회가 끝난 후에 암암리에 회비의 일부로 회식을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회계를 담당했던 저는 회식 비용 지출은 회칙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불합리한 관습을 개선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후 회의 안건으로서 학생 전체 투표로서 회칙을 변경하든지, 그죠? 또는 회식비 관습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잘못된 관습을 없앴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직의 규율과 이익이 충돌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론 먼저 얘기한 거죠. 조직의 규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공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설립 목적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업윤리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서에서도 각 기준에 대한 원칙 준수 의지, 이 부분 이전 강의에서 저랑 좀 살펴봤죠. 기준에 대한 원칙 준수 의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했다. 본인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됐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의 규정, 규율, 뭐 규칙이 있겠죠. 그것 때 이제 효율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만약에 조직의 규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은 무조건 규정입니다. 효율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정을 따라야 되고 만약에 정말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한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규정을 또 지키면 되잖아요. 이런 프로세서를 갖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어떤 것들이 와도 무조건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효율성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규정을 따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와도 원칙 준수 규정을 따르겠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 관련 질문을 좀 기출 면접 질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업체 입찰 상황에서 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만을 인정을 합니다. 기간 내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입찰을. 근데 상사가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업체랑 일하면 정말 편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추가로 받으라고 지시할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가 상황 면접 질문입니다. 이제 미래에 이렇게 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냐죠. 그러면 이제 ST,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질문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고려해야 될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 입찰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 과제고요.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할 때 파악해야 할 핵심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제 회사 내와 회사 내부,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외부로 저는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업무를 지시한 상사, 서류를 접수하는 본인, 그리고 이제 관련팀이 있다면 감사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서류를 받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감사팀에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사 밖에서는 추가 접수를 신청한 회사, 그리고 그 전에 마감일가를 제출한 회사가 되겠죠. 근데 거의 메인은 여기죠. 이 회사 내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정,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규정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찰 진행 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 규정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정이 맞다면 추가 접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사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역할 또는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동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상사는 규정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사께 규정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실 거고 앞으로 규정을 더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 접수를 하려고 했던 회사도 그러니까 여기서 못 되는 거죠.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후 입찰 기한을 잘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